안녕하세요. 위키관리 협동과정 동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주제는 감염병 위키 대응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주로 중국의 사회조직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이 주제로 발표한 원인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래 위키관리의 패러다임은 정부 위주로 활동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 조직의 협력을 통해 위키관리 거버넌스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화 과정으로 인구와 건축물의 밀도가 고도로 집중되기 때문에 감염병이 전체 내부에 어느 지점에서 전파되면 그 전체의 안에서 밖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사회 조직이 민간의 뿌리를 내려서 감염병 위기에 더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 정부는 독파적 감염병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일부분 대응 기능이 마비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조직은 정부의 일부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까지 존재하는 연구를 찾아보며 대부분의 논문이 정부 조직과 사회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존 선호 연구를 통해 저는 여기서 감염병 위기 대응 때 사회 조직 내부의 협력 네트워크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코로나19 대응에서의 사회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조직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주요 역할이 무엇이고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협력적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사회 조직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분석의 틀입니다. 틀을 통해 이 연구에 관한 구성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이번 발표 순서를 4가지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제2장은 주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토론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 조직과 거버넌스 간의 관계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2장은 연구에 적용된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3장은 중국 후베이성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째, 사회 조직과 거버넌스입니다. 먼저 사회 조직의 개념, 분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사회 조직 개념이란 서로 다른 사회 계층이 자발적으로 만든 가정 형식의 조직을 가리킵니다. 사회 조직은 비영리 단체, 비정부 조직, 제3부문이 개념과 비슷하지만 사실의 사회 조직의 범위가 더욱 넓습니다. 공시적 사회 조직은 일반적으로 정부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정부 조직이 어떤 정치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성된 비정부 조직입니다. 다음, 사회봉사 조직,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조직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사회 조직 중 하나입니다. 사회 조직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때 커뮤니티, 취약계층, 물자관리 등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측면에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보고 과정에서의 각 주체는 서로 협력이고 의존적인 임무관계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말입니다. 그림 2를 보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주체가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 두 개로 크게
나눴습니다.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는 서로 상호 관련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회 조직은 비국가 행위자 안에 속합니다. 이어서 감염병 위기가 생기는 원인이 우리는 감염병에 직면할 때 대응 시간이 제한돼서 위기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연료, 물료, 재력이 실제 비축 물자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부는 위기관리 과정에서의 기능이 제한됐기 때문에 사회조직 주체의 힘을 빌려 감염병 위기 협력적 커버넌스의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소셜 네트워크가 소셜 시스템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개별 구성원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구성원 간 관계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에 앞서 가정 분석 지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밀도는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의 전반적인 연결 정도 수준을 나타냅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밀도 클수록 해당 네트워크에서 각 액터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연관성이 높아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 거리는 임의의 두 노드 간 거리의 평균치를 반영합니다. 그릭은 3개 이상의 노드를 구성된 최대 완전 서브 그래프로 정의됩니다. 연결 중심성은 한 노드와 기타 노드 간의 상호 연결한 수치를 측정하고 수치가 높으면 노드가 중심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임의의 두 노드 간이 최단 경로가 한 노드를 통과하는 빈도를 측정합니다. 다음, 후배송 코로나19 대응 사례입니다. 그림 3과 그림 4를 보면 우한시는 후배송의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알게 됐습니다. 1월 23일부터 우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우한시로 출입하는 예원들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좋아지면서 4월 8일까지 우한시는 중구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 출입 통제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추출 시간은 2020년 1월 13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또는 데이터가 29부 활동 보고서를 통해 수집되고 보고서에서 조직이 총 177개로 추출했습니다. 그림 5와 표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전체密도는 0.609 나타났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노드는 177개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네트워크 중에 274상 노드만 연결됐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평균 거리는 3.236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네트워크 중에 어떤 조직은 노드 3개 정도를 통해서만 다른 조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후베이송의 코로나19 대응 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밀도가 낮아 자원 등이 효과적 통합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노드 간이 연결된 평균 거리가 길어서 사회조직 간이 상호작용이 적으며 정보 전달에 방해가 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림 6화 표3에 따르면 전투적인 조직 12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일회금은 다른 조직보다 연결 정신성과 매개 정신성이 많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회금이 조직 간의 물자와 정보에 통제하기 쉽습니다. 효간시 자원봉사단은 후베이송 내에 뿌리를 둔 사회조직으로 대응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회조직과 협력을 맺는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력 파트너가 단일하고 자원이 고도로 집중되기 때문에 협력적 네트워크는 투야성을 지니기 쉽습니다. 사실에 코로나19의 감염성 때문에 그때 국가는 사회조직이 후베이성에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법자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감염병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회조직이 전문적 지식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림 7에 따르면 사회조직은 물자관리와 기증, 커뮤니티 지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회의와 기업조직은 자신이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후베이송 코로나19 대응의 재난구조 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보장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사회조직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아직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는 앞에 있는 분석을 통해 중국 사회조직이 감염병 위기 대응했을 때 나타난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첫째, 국가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회조직을 위기관리 체계 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지역별 사회조직은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역마다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에 있는 공공보건 분야의 전문기관은 사회조직의 전문적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는 감염병 위기 대응의 제1선입니다. 사회조직이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회조직이 초기 대응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